살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들이닥치는 위기 앞에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순간에 인생의 커다란 굴곡이 우리를 시험하는 듯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럴 땐 누구나 두렵고 불안하고 어떻게든 이 시기를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일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돌아보며 말해요. 그때 그 위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다고요. 위기는 처음에는 늘 두려운 얼굴을 하고 오지만 지나고 나면 꼭 기회의 얼굴로 바뀌어 있곤 하죠.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선택을 하게 만들고 보지 못했던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삶이 바닥처럼 느껴질 때 오히려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위기는 기회의 얼굴을 하고 온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실제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길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각 상황에 따라 우리가 흔히 맞닥뜨리는 10가지 위기의 순간들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숨어있는 기회의 씨앗들을 함께 찾아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바꾸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째, 일자리 위기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 우리가 가장 흔하게 겪는 위기 중 하나는 바로 일자리를 잃는 순간이에요. 갑작스러운 구조 조정이나 계약 종료, 혹은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죠. 나의 정체성과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의 좌절감이 몰려오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이 일자리의 공백이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된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한 직장인이 회사를 그만두고 몇 달간 쉬면서 예전부터 꿈꿔왔던 제과 제빵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동네에서 인기 많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또 다른 분은 회사를 그만두고 잠시 여행을 다녀온 뒤 그 경험을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커리어로 이어져 여행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전업하게 되었죠. 또는 한 중년의 가장이 오랜 회사 생활을 접고 평생 취미였던 목공을 배워 작은 가구 공방을 차린 경우도 있어요. 처음엔 막막했지만 그 공백 속에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위기의 시간은 내가 원하지 않던 멈춤이지만 그 멈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전환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일자리를 잃은 후 무조건 다음 일을 서둘러 찾기보다 그 시간을 나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아보는 거예요. 내 안의 가능성과 오래된 꿈, 그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차분히 돌아보는 거죠.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고 어쩌면 새로운 인생의 초대장일지도 몰라요. 둘째, 건강 위기 속에서 되찾은 삶의 균형. 병이라는 건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죠. 평소엔 멀게만 느껴졌던 병명 하나가 나의 이름과 함께 묶이는 순간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프지 않을 땐 몰랐던 것들이 아프고 나서야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예를 들면 한 직장인이 과로로 쓰러진 뒤 입원하게 되었고 병원 침대에서야 비로소 나는 왜 이렇게까지 일에 매달렸을까를 돌아보게 된 경우가 있어요. 또 한 분은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었고 결과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삶의 질이 오히려 좋아졌다고 이야기했어요. 혹은 암투병을 겪은 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매일 아침 운동과 명상을 하며 살아가는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된 분도 계시죠. 건강 위기는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그 위기를 계기로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진짜 나다운 삶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병을 단순히 회복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아프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몰라요. 이왕 멈춰야 한다면 그 멈춤을 통해 진짜 소중한 걸 다시 돌아보고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아보는 거예요. 셋째, 인간관계의 위기에서 진짜 나를 만나다.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지거나 오랜 친구와 다투고 나서 관계가 소원해지면 우리는 큰 상실감을 느껴요. 때로는 가족과의 갈등이나 배신 같은 인간관계의 위기가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관계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진짜 나의 감정, 나의 한계, 나의 경계를 알아가는 계기를 맞게 돼요. 예를 들어 오랜 친구와의 갈등을 통해 내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는 습관을 돌아보게 된 경우, 혹은 연인과의 이별 후 내가 타인의 시선에 너무 맞춰 살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던 시간, 또는 부모님과의 불화가 계기가 되어 처음으로 나만의 독립된 가치관을 정립하게 된 경우도 있어요. 상처는 아프지만 그 안에 있는 배움은 깊고 오래가요. 관계의 위기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위기 속에서 내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솔직하게 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와 멀어졌다면 그 이유와 의미를 차분히 정리해보는 것.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 자체로 큰 성장이 되는 거예요. 넷째,
경제적 위기에서 배운 절제와 창의성. 돈이 부족해지면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생활비가 모자라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수입이 갑자기 끊기면 우리는 불안과 초조함 속에 휩싸이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경제적 위기가 오히려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게 만들고 창의적인 삶의 방식을 찾게 해주기도 해요. 예를 들면 수입이 줄어들면서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게 된 사람, 소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들거나 중고로 나누는 삶을 시작한 경우, 또는 적은 비용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취미를 새로 발견한 사람도 있죠. 돈이 많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단순하고 절제된 삶이 오히려 더 풍요롭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위기 상황에서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가치를 정해두는 거예요. 돈이 줄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잃은 건 아니니까요. 이 상황에서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힘을 기르는 거죠. 다섯째, 실패라는 이름의 위기에서 배운 끈기. 무언가에 도전했는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은 물론이고 자존감까지 바닥을 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패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특히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는 힘, 그 끈기는 실패를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산이에요. 예를 들면 창업에 도전했다가 사업이 무산된 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탄탄한 두 번째 사업을 성공시킨 분, 시험에 여러 번 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공부법을 완전히 바꿔 결국 원하는 목표를 이룬 수험생, 또는 인간관계나 연애에서 상처를 받았지만 그 아픔을 토대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실패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지만 일어나게 만드는 것도 결국 그 실패가 주는 교훈이죠.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실패를 하나의 결과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배움과 메시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잃지 않는 것.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형태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섯째, 외로움이라는 위기에서 생긴 자기 돌봄의 힘.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외롭고 쓸쓸한 감정이 밀려와요. 외로움은 때로 견디기 힘든 감정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고 진짜 돌봄이 시작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혼자 보내는 주말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사람, 친구가 없다는 외로움에 빠졌다가 오히려 자연 속 산책을 통해 자기 마음을 다독이게 된 분, 또는 외로움 덕분에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알게 된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각은 우리를 더 자유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나를 위한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어 보는 것. 외로움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나를 더 잘 아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일곱째, 갈등의 순간에서 얻는 관계의 깊이. 갈등은 늘 불편하죠. 누군가와 의견이 충돌하거나 감정이 상하게 되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갈등은 그 관계가 진짜로 깊어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팀 프로젝트에서 의견 차이로 큰 갈등이 있었지만 서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눈 후 더 끈끈한 협업 관계가 만들어진 경우, 가족 간의 오해가 깊었지만 한 번에 터놓은 대화를 통해 오히려 이해와 존중이 깊어진 사례, 또는 연인 사이의 싸움이 계기가 되어 서로의 진심과 상처를 더 잘 알게 된 경험처럼요. 갈등은 감정이 부딪히는 것이지만 그 속엔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걸 제대로 들여다볼 때 관계는 더 깊어지죠.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갈등을 무조건 피하거나 억누르기보다 그 안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대화를 시도해보는 거예요. 감정의 파도가 지나가면 그 뒤에 새로운 다리가 놓이기 마련이에요. 여덟째, 환경 변화에서 찾아낸 유연성. 이사, 이직, 전학 또는 새로운 공동체로의 편입 등 환경의 변화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어요. 익숙했던 것을 떠나 낯선 공간에 적응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유연해지는 법을 배워요. 예를 들어 시골로 귀촌하면서 처음엔 답답하고 외로웠지만 그 안에서 자연과의 삶에 익숙해지며 오히려 건강을 되찾은 분, 해외로 이주해 문화 충격을 겪었지만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시야가 넓어지고 삶의 관점이 바뀐 경우, 또는 회사의 갑작스러운 부서 이동으로 혼란을 겪었지만 새로운 분야에서 뜻밖의 재능을 발견한 사례도 있어요. 변화는 불안하지만 유연함은 그 불안을 이겨내는 힘이에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변화 앞에서 익숙함만이 안정이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스스로를 조금씩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숨어있던 기회를 만날 수 있어요. 아홉째, 꿈의 좌절이 보여준 또 다른 길. 우리는 모두 각자의 꿈을 안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꿈이 예상보다 일찍 꺾이거나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을 때 깊은 허탈감을 느끼게 돼요. 하지만 그런 좌절 속에서도 인생은 늘 또 다른 길을 열어줘요. 예를 들면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오디션에서 계속 떨어지다가 연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경우, 운동선수의 길이 막히면서 스포츠 해설가로 진로를 바꿨는데 그 안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사례, 혹은 유학이 좌절되며 국내에서 공부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선택이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던 사람처럼요. 꿈이 꺾인 건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하나의 꿈에만 집착하지 않고 그 꿈을 둘러싼 다양한 가능성도 열어두는 태도예요.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라 그 방향을 통해 또 다른 나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걸 믿는 마음이 필요해요. 열째, 인생의 무력감에서 피어난 존재의 의미. 어떤 시기에는 모든 게 다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애써도 변화가 없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힘이 쭉 빠지는 날들이죠. 그런데 그런 무력감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나는 왜 살아가는가? 무엇이 나에게 의미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이죠. 예를 들면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서 잠시 휴식한 사람이 책을 읽으며 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경우, 우울감에 빠졌던 시기에 상담을 통해 자기 이해가 깊어지며 전공을 심리학으로 바꾼 대학생, 또는 인생에 대한 회의 끝에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 사람도 있어요. 무력함은 멈춤이고 멈춤은 물음이고 물음은 방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무기력하다고 해서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면서 천천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의미 하나라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10가지 위기의 순간을 함께 들여다봤어요. 일자리를 잃은 순간, 건강이 무너졌던 날,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진 시간, 꿈이 꺾였던 그날까지 그 모든 순간은 분명 우리를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어줬어요. 삶은 늘 순탄하지 않아요. 때로는 거센 풍랑처럼 몰아치고 때로는 아무 예고 없이 꺼지는 듯한 어둠이 찾아오기도 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은 결국 새로운 길을 찾게 돼요. 위기는 늘 낯선 얼굴로 다가오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기회는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위기를 피하려고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시간조차도 우리를 더 깊이 있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여정의 일부니까요.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안에 어떤 배움이 있을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전환이 무엇일까를 묻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마음을 돌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또 다른 가능성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